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3거래일간의 하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 오랜만에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데요.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시장의 눈은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날릴지 파월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과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 섹터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A컷 장면으로 뽑은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꼽았습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이를 앞두고 조방원 섹터가 다시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방원 섹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5일 현지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산, 조선, 원전과 같은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경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필리조선소 시찰에 대해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에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인 만큼 조선과 관련돼서 더욱더 공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원전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방원 관련 기업들 올 초부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였는데 8월 들어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조방원이 왜 이렇게 위축 국면에 들어간 걸까요? 너무 많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선 관련된 섹터는요. 마스가 관련 기대감으로 단계에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기대감과 비교했을 때 MRO 수혜가 너무나도 과장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실제로는 완전 건조가 아니라 블록 건조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소현사보다는 대형선사 위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선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됐고요. 이로 인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PER이 35배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된 섹터 역시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계약이 조금 불공정하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크게 흔들렸는데요. 결국에는 세 종목 모두 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센티먼트적인 부분이 악화가 되면서 크게 투자 심리가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리고 조정을 받는 건데 사실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이 조선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리조선소를 직접 시찰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MRO와 블록 수조의 가능성으로 수혜주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소형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MRO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도크의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블록 건조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선사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의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앤디 김 상원 의원이 한국이 조선의 초강국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미 협력은 윈윈 모델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의원 측에서 법 제어라던가 이런 거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요. 이게 국내 조선 관련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방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섹터들은요,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방산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평화는 아직 멀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서운 리포트이긴 한데 NH투자증권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본질적인 위협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 유럽의 무기 수요는 계속 이어질 거고 중동과 아시아 역시나 안보 위협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DB금융투자 역시나 방산 4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48%로 예상되는데 2분기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 비중이 61%에 달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외로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소 3년간 이뤄질 것이다라고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더라도 무기 수출 지속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유럽에서의 설립 기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투자 힌트를 주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방산의 피크가 아직은 안 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협상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방산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을 추려를 보니까 휴전이 되더라도 본질적인 위협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특히나 시장 파일을 보게 됐을 때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계속해서 무기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동과 아시아로의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무기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 휴전이 되게 된다면 방산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지 실적이 직접적으로 악화가 됐거나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요, 최근에 정말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굴욕이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루 사이에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전히 뭐 이렇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급락 배경과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그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이슈가 됐었던 게 총 사업비의 1.85%가 로열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사용료를 2,400억 원 하나당, 부품 구매 같은 경우에 9,000억 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기자재 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반박 기사가 있었고 50년간 수출시마다 지급되는 것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면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북미와 유럽연합의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단독 수주는 금지지만 공동 진출을 가능하다라고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기술을 확인하는 수준이다라는 게 원전 업계 이야기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안에 원전 공급망을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한수원의 사장이 23일 날 방미를 할 것인데 웨스팅하우스의 고위층과 면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수원의 미국 진출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4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원전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요, 이제는 조선과 같은 제2의 마스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조정의 기회였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속에 고점 대비 30%가량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밸류라는 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건하다는 건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변화하게 됐을 때 오히려 시원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단기적인 불안감보다는 중장기
장기적인 사이클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코스피는 0.68%가량 오르면서 3,151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9%가량 오르면서 7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일제히 1% 넘게 상승폭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소폭이지만 오름폭을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일중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으로 코스피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134선으로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3,160선도 장중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소폭 오름폭을 줄이면서 3,151선 부근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79포인트 지나가면 강하게 튀어오르며 출발을 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소폭 줄이면서 7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이 강하게 오전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3,000억 원 넘게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5거래일 연속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를 팔면서 1,400억가량 현재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현재 시간 2,300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500억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800억가량, 기관은 60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에 대해 초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0.85%가량 오르면서 7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AI 거품론에 미국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가면서 3.72%가량 현재 시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4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 넘게 하락하면서 41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일제히 하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23%가량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1.63%가량 빠지면서 5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시총 3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32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이 먹는 비만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 4%가량 오르면서 6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한전기술입니다. 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원전주들
선수들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3일 웨스팅하우스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한수원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미국과의 원전 협력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관련 협력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가량 오르고 있고요. 99,700원 선 한정기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7천억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 오름폭을 소폭은 줄였고요. 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5,500억가량의 자사주 소각 취득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또 7천억 원가량의 소각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올해에만 1조 2,500억가량 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자사주 취득 소각 계획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 8%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오늘 마지막 특징주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29%가량 오르면서 35만 7,5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두산비나를 2,9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비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유한 기업인데 이를 모두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으로 이 두산비나를 인수한다고 전했고요. 이 두산비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LNG 플랜트를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응한다라는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갔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 넘게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에서는요, 조선 방산 원전 관련 기업들의 반등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방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랜만에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서 눈에 띄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조방원 모두 다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영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접근하기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보다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미국 자체가 사실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쪽에서 실제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공이라든지 실제 배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이런 설계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우호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쪽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이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조선과 원전 관련된 좀 협력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오르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 그거보다 오히려 이 휴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속에서 오히려 휴전이 끝나더라도 충분히 무기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장기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테마로 뭔가 베팅을 해볼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방산보다는 조선과 원전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부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 섹터, 그 한 섹터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조선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조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역시나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는 게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관련된 섹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결국엔 대형주일까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주의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대형주가 가다가 또 그 뒤를 따라서 기자재가 따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또는 조선주와 기자재를 나눠서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내가 못 잡았을 때 만약에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기자재라든지 중소형주가 조금 아직
상승하기 직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가격 부담이 없는 쪽으로 순환매를 고려해서 베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뷰는 여전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관세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LNG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 플레이닝이 하지만 이때 이제 LNG를 뽑아내서 이걸 바로바로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LNG 선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수주들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가에 우리가 매수를 했던 저가에 이제 발주를 했었던 이런 배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의 어떤 LNG선 같은 이런 배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익성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도 더 올라갈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심주로 보는 거는 일단 다 좋게 보고 있지만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그렇죠. 쪽도 오히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자재 쪽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탱크 쪽에서는 전 세계 1위죠.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 선박들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병행 투자도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산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방산주들의 투심도 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니까요. 방산주 아직 수주 많이 있고 더 잘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방산 지금 휴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좀 네. 흔들리다 보니까 많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잠재 수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 수요가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상태이다 보니까 재고 확충 수요가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올려라. 우리가 이제 좀 더 너네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위비를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무기 수요는 늘 거고 이번에 있었던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성비 좋은 무기들이 워낙 홍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수주는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새로운 신식 장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그런 국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화 무기로 바꿔야 되는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도 우리나라 쪽으로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수주가 계속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방산주도 당분간은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단기 노이즈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대장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현대로템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 수출 모멘텀이 좀 하반기 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대화 무기의 현대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차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 감안하신다면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일단은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아직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고 특히나 중동향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히려 노이즈가 있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원전 관련된 기업도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많았었고 흔들림이 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굴욕 협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우회 수출 가능성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원전주를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사실 갑자기 부각이 된 거지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불공정 계약이라고 해서 그중에 부각이 됐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기자재를 많이 한 9천억 원 단위대를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사와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바라카 원전 때도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기자재를 수입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긴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었던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 수출료 같은 경우도 이제 2천억 원대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 원전의 어떤 총 사업비 대비했을 때는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리스크는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오히려 아까 우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졌죠. 특히나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원전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할 텐데 300대에서 많게는 한 400개까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지 미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시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서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중심이 돼서 수출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역시나 시공 능력이 역시나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 관계 되게 되면 프랑스와 지금 2대1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수주를 더 많이 땡겨올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주는 뭐 조정 나올 때마다 역시나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종목?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원전주를 네. 대비했을 때 압도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그렇죠. 갖고 있는 주기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협력 관계로 계속 갔을 때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기기 쪽에서 일단 매출을 당연히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주기기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원전 쪽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화력 발전 쪽도 잘하고 있는데 가스터빈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어떤 지휘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스터빈 쪽도 이미 올해 전체 1년치 목표치 한 60% 이상을 벌써 달성을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수주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때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쪽에서의 어떤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기존 최고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전 고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 자금이시라면 저는 전고점 한 7만 원 선에서 한 10% 정도 더 상향 조정해서 7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한번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5만 원대에서 한 5만 2천 원 정도 어제 최저점 구간이죠. 이 부분을 일단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격 전략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조방원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부담감 속에 이슈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크게 센티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봤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 세 섹터 모두 다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세 종목 다, 세 섹터 모두 다 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괜찮은데 지수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테마가 처음 형성됐을 때는 사실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지만 이제는 이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주도주로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섹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몰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섹터 자체보다 그 안에서도 조금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섹터를 묶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원전입니다. 아. 사실 왜 세 개 다 좋은데 네.
이번에 사실 너무나도 과도한 악재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좀 너무 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고요. 하반기에 수주기 대응도 있는 원전이 단기 낙폭을 활용한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섹터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까지도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3가지 섹터 모두 다 조정 시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종목 설명을 좀 두산 에너빌리티 해주셨으니까요. 그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 지원 위한 석유화학 산업 제도약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국, 중동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되었음에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중국, 중동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되었음에도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산업부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사업 재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과 함께 재무 상황과 자구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어 산업부와 석유화학 기업 10곳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자율협약을 통해 주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270에서 370만 톤 규모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와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가 경쟁력이 차원이 다른 국내 시설의 어떤 가동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석화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엄중히 관찰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 오후 시장 대응 잘 해보고 계신가요?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방산 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전망에 흔들리기도 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기도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성장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평화는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목만 보면 좀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그래도 방산주에는 호재가 될 만한 소식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이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라는 본질적인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는 않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무기 수요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DB증권에서도 K방산 다음은 중동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방산 상위 4개사를 두고 현재 수주 잔고만으로도 최소 3년간은 증액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단연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중동 지역을 꼽았습니다. 현재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죠. 이에 따라서 무기 제조 시설이 부족한 걸프 쪽의 국가들은 정유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기 수입을 견조하게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에 무기 수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들이 방산주의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가까운 탄력 다시 보여주면서 8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5%대 오름세 보이면서 1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풍산까지 골고루 방산주 안에서 매기가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웹툰 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탑코 미디어라는 그룹이 일본의 라인 망가의 웹툰 신작을 공개했는데 첫날부터 랭킹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탑코 미디어의 자체 스튜디오가 제작한 여성향 로맨스 장르의 웹툰 하이스펙 왕자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이라는 작품이 지난 7월 26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 작품이 랭킹 1위를 차지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26일부터는 타 플랫폼에도 순차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말까지 9편의 신규 여성향 웹툰이 공개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0편 이상의 신규 작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면서 글로벌 독자층을 더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죠.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세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의 경우 2분기 영업 손실 876만 3천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1년 전의 영업 손실 규모 작년 이맘때쯤에 7,909만 달러였습니다. 이 적자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을 좀 보니까 일본 매출이 13% 넘게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고요. 웹툰 엔터의 현재 주가 흐름이 8월 들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탑코 미디어의 경우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3,000원 선 가까이 거래가 시도가 되고 있고요. 대원 미디어의 경우에도 3.6% 오르면서 1,3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1에서 2%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원전주의 경우에는 언제 하락했냐는 듯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구력 계약이라는 그런
헤드라인 속에 일제히 하락했다가 다시금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조선 업종과 마찬가지로 제2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임원진들과 직접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의 사장이 23일 직접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고요. 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의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는 미국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 등에서의 사업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미국 진출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힘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이 많았던 이 불공정 원전 계약에 대해서 이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 직접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계약 조건을 원전 사업 전반의 구조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협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면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향후 원전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무마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상반기에 주도주로 움직인 만큼 하반기 흐름에도 또 다시금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한전 기술의 경우 15%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네요. 9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BHI도 시세 돋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로 7%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진의 경우도 6%대 강세 흐름, 현대건설도 4%대 오름세로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어제는 또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는데 한국은행 측에서 국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촉구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언제는 정부 기관에서 입법을 촉구하겠다더니 이번엔 또 규제를 강화를 촉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빅테크 진입을 빨리 해서 법제화의 속도를 좀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한 만큼 입법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나서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한국은행에서는 은행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빅테크를 열어주는 단계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도이고요. 가상자산의 점단 조직을 직접 개설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방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기관이 승기를 잡을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체크 포인트로는 금융위 조직 개편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국회에서 입법 발의 경과도 계속 살펴봐야 할 텐데 입법안이 여러 가지인 만큼 어떤 안이 채택될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더와 서클 등의 협력 모멘텀 나타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관련주 안에서는 흐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코인 관련주들이 일부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투자 7% 가까운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즌 헥토파이낸셜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서 3에서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과 쿠코는 1% 가까운 약세 흐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농아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오늘 VT와 한화엔진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VT 같은 경우에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푸드뿐만이 아니라 K-뷰티, 그러니까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좀 글로벌적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캐대언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관세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하지만 K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에 뷰티 관련주들의 성장성,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관련주들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화엔진인데요. 한국 조선업계가 일단 미국과의 그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에 이어서 브라질, 인도, 모로코 등 해외 신흥시장으로 좀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의 협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 건조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일단 한화오션과 HD 현대에 이어서 한화엔진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단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올해 조선소 수리, 개조 등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배경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엔진,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일단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엔진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종가 베팅으로는 현대건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좀 대폭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진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기대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구간 대략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구간,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6만 5,000원까지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5만 8,000원 정도 선에서 잡고 매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 석유화학주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주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AI 거품론 속에 5거래일째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선택해 주셨네요. 오늘 오름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4%가량 현재 상승해주고 있고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코스맥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코스맥스를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뭐 최근에 뭐 API를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맥스가 은근히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코스맥스가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를 가도 지난 한 6월달에 이제 그 찍었던 고점까지 못 가는 정도로 굉장히 좀 주가를 좀 깊은 상황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 8월 초순에 이제 뭐 실적 기대감이 좀 약간 그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실적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뭐 리포트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맥스는 사실 어떤 섹터든 간에 전 세계 1위라는 기업은 사실 뭐 2위와 뭐 퍼가 얼마고 그다음에 실적이 얼마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를 떠나서 프리미엄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1위 ODM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1년도에 유상증자가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수정 주가를 적용을 했었을 때 2015년도, 2016년도 이제 화장품주들이 가장 화랑세였을 때 가격보다도 지금 거의 같은 가격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주가 상승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올랐다라고 이제 해도 될 텐데 일단 코스맥스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2분기 때 빠진 이유가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빠진 거잖아요. 2분기 실적이 절대 나쁜 실적이 아니었었는데 뭐 역대급 실적이었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좋은 실적을 컨센서스로 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매물이 나왔다.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3분기 때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3분기 때 좀 약간 러프한 뭐 실적을 내더라도 시장에서는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좋게 좀 보는 거죠.
일단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고점까지 가려면 상한가를 가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급락세 때 외국인과 같이 팔라고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제 기준으로는 매도였었는데 오늘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고, 기관은 이제 급락 후에 차분하게 좀 물량을 좀 늘려나가는, 매도한 걸 좀 걷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장 반등세보다 조금 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뭐 좀 약간 느리더라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한국콜마를 좀 골라봤습니다. 코스맥스를 네. 골라봤습니다. 네, 코스맥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위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바로 넘어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YG엔터. 요즘에 계속 핫한 종목이네요. 오늘도 3%가량 올라주고 있고, 블랙핑크의 중국 팝업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또 개최가 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YG 어떻게 보십니까? 네. YG엔터 지금 올해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한다라는 게 YG엔터를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가장 뭐 좋은 한 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역대 최대 MD 매출 전망을 하고 있다. MD 매출 머천다이저 약자죠. 이제 뭐 굿즈라든가 뭐 이런 상품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2분기 이제 어닝 서프를 기록하면서 그 상반기라고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2분기 뭐 계속적으로 뭐 나름대로 시장 전망치보단 좋았으니까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지 사실 그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서프 이유는 뭐 베이비몬스터 음원 때문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분기가 시장 기대치가 뭐 낮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인 건 맞죠. 실질적으로는 시장 기대치가 뭐 굉장히 낮았죠. 한 35억인가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하이브 실적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BTS 빼고도 이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YG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블랙핑크 그 투어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투어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미국, 유럽에서 15회 정도를 기록을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지금 시장에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투어 한 번 하면 이 엔터사들은 사실 음원이나 굿즈 뭐 이런 MD 상품들도 많은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 투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입원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팝업 스토어 이제 열렸죠. 8월 초서부터 이제 베이징, 근데 상하이, 중국 5대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이 엔터사들을 볼 때 좀 약간 우리가 보통 뭐 하이닉스 볼 때 뭐 마이크론을 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뭔가 좀 기준점으로 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YG엔터, 그다음에 뭐 SM, 하이브 꼭 상관은 없지만 사실 기준점이 있긴 있어요.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그 엔터사가 있거든요. 잠깐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엔터사 주가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하면 뭐 실적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던 그 엔터사가 그 YG였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대치가 낮은 것 대비해서 어닝 서프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전혀 적용이 안 돼 있는 블랙핑크 관련 투어 부분들은 뭐 거의 뭐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라 실적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좀 약간 그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러프하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기관 수급 이퀄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사실 기조 자체는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매도가 좀 약간 섞여서 나와서 이제 외국인 수급보다도 기관 수급을 보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매도 시점 혹은 추가 매수 시점 혹은 신규 매수 시점까지 잡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 7월 달의 고점을 일단은 이번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그 7월 달 고점에서 깨지 않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우리가 보통 뭐 N자형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 일단 뭐 엔터사들 실적도 기대치에 맞게 나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조금 더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엔터사고 그중에서 YG 엔터가 주가 흐름은 가장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기관의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포착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주목해 보셨을까요? 지금 자사주 소각의 진심인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KTNG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KTNG요. 자, KTNG 실적도 좋고 자사주 소각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을 연일 발표를 하고 하는 대로 자사주 소각을 계속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니까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 상반기 매출 사상 첫 3조 원 돌파, 이게 타이틀입니다. KTNG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3조 원을 상반기에, 반기에 처음에 돌파를 했다. 상분기 연속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을 했다. 주가가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약간 주가도 조정을 받고 일단 뭐 어떤 하락을 지지 삼아서 최근에 러프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KTNG의 실적을 좀 견인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2분기 이제 연결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1조 5,400억을 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8%, 8.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498억, 그냥 3,500억이라고 봐도 되겠죠. 8.6%를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담배를 사실 끊는 분들도 많지만 다시 피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접했는데 네. 이 KTNG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어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2분기에 글로벌 담배 수출이 30% 정도가 늘었다. 이거는 사실 담배 수출이 30%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를 뭐 안 피면 좋겠지만 피워보신 분들은 내가 원래 피던 담배를 다른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피던 담배를 계속 피죠. 그래서 일단 그 시장을 확장을 했을 때 이 KTNG 담배 SA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매출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가장 긍정적이고 네. 167억 개비를 팔았다고 합니다. 167억 개비, 전 세계 인구가 2대씩 필 수 있는 담배 개수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팩트고 지금서부터가 KTNG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최근에 발표를 했죠. 3천억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한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1분기에 일단 3,600억 정도 자사주를 일단 소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체 주식 수의 2.5% 정도를 그냥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그냥 알아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배당, 오늘 이제 KTNG 배당 낙인 것 같은데 배당을 또 200원 높여갖고 전년 대비해서 1,400원 주당. 이것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결산 배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당을 하죠. 작년에 KTNG가 총 주주 환원율이 이제 100%라고 발표를 했는데 총 주주 환원율은 무엇을 보고 총 주주 환원율이 하냐면 어떤 주주가
작년 1월 달에 사서 12월 달까지 갖고 있었을 때 받은 배당 그리고 주가의 상승률 했을 때 그거 총 합쳐서 100%가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게 총 주주 환원율인데 올해도 뭐 작년 못지않은 어떤 총 주주 환원율이 뭐 나오고도 남을 정도 수준이죠. 지난해 발행 주식 총 6.3%를 소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 올해 3%가 넘었고 작년에 6.3% 그럼 뭐 대충만 따져봐도 발행 주식수 10% 이상을 줄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KTNG가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행해왔던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뭐 환영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뭐 주가가 그에 반응해서 당연히 좋은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 주주 환원율과 그다음에 뭐 시장 대비해서도 뭐 섭섭치 않은 주가 환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KTNG인데요. 네.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은 뭐 길게 봤을 때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정말 매수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아쉽지만 매도 기조인데 오늘도 그대로 그 수급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은 매수 쪽으로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도 나름대로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었는데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흔들려서 시장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뭐 실적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지금 현재 매수가가 13만 7,500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3만 7천은 전후면 사실 뭐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조금 넘는 부분 16,000원. 네, 손절 가격은 전 저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사업이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면요. 원전 오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문이 나오면서 급락 흐름을 이어갔던 원전인데요. 오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죠. 다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시공 역량이 없다 보니까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반등 흐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성파워텍 21%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정기술 14%대, 대우건설 12%
3%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은 7%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에너토크도 7%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력 설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최근에 이 50%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급락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반등 흐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50%에 대한 관세를 가격 인상으로 좀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현지화 전략을 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저가 매수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종목 체크해 보시면요.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모두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로봇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도 관심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젠슨왕 CEO가 AI 다음은 로보틱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피지컬 AI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11월 폭스콘 테크놀로지 데이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로봇주들 두산 같은 경우 현재 구간 6.3%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4%대 강세, KNR 시스템, 슈림 로봇도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0.9%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오랜만에 반등하는 국내 증시, 이제는 악재를 다 소화하고 반등의 시작인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연일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고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데일리티에 숱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또 전문화된 우리 또 앵커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뭐 한 30년 이상을 투자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까 이게 저는 참 제 이 가슴에 꽉 찌르는 하나의 정말 이 인생 명언인데 네.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 중에서 꽃은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막 온갖 쏟아지는 이야기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탁 정신을 차려서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정말 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뭐 주가가 오르면 헐레벌떡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또 정말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이걸 붙들고 있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꽃을 왜 뽑습니까? 꽃이잖아요. 근데 잡초에다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종목이나 팩트 또는 섹터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좀 악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잭슨 오늘 미팅을 앞두고 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야 기술주는 좋아요. IT 관련주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래야 뭐 채권금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이 인프라와 수급이 영향이 있는 건데 그건 기본이죠.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S&P 500도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되죠. 나스닥도 기술주죠. 이틀 연속 하락하죠. 이게 기분도 안 좋고 뭐 이거 뭐야 엔비디아에 기껏 샀더니 테슬라 좀 그래도 머스크가 좀 네. 뭔가 좀 심기일전하는 것 같아 샀더니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7월 FOMC 의사록도 이제 뭐 곧 공개가 되는데 금리 인하가 좀 시기상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또 이제 22일 현지 시각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도 있는데 지금 보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올해 뭐 9월 정도로 예상했던 이 금리 인하가 그냥 말에 그치는 구두선에 그치는 상황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기술주가 좀 타격을 입는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지금 뭐 관세 협상도 완전히 뭐 일단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볼 때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보느냐.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연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상황상 지금 보시면은 러우 전쟁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다가 푸틴 대통령 통해서 이걸 좀 끝내려고 그러죠. 네, 맞아요. 자신의 이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자.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승리해서 내가 정말 제일 잘 나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 이야기는 올 연말 4분기 들어서서 이 이른바 땡스기빙 또 이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이걸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을 수밖에 없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자, 우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대학생들이 와서 뭐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이거 통과돼서는 안 된다. 직장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부도 알고 있어요. 코스피 5천으로 가려면 어떻게든 이걸 열어서 정시를 타오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저에서 그렇다면은 좀 주춤한 섹터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들은 어떤 산업은 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수많은 이슈와 뉴스가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주는지 보다 더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이 일면서 급락을 했던 원전 기업들이 이번에는 우회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진실을 좀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 이른바 좀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그래서 왜 우리 이데일리 신문부터 또 우리 이데일리 인터넷 뉴스부터 뭐 웨스팅하우스 뭔가 좀 비거덕거릴 것 같다. 그러더니 곧 뭔가 좀 잘 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었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합의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은 이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 버티고 있는 말 그대로 명불허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원전 기술 쪽에서는 정말 고참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을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경쟁력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IP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버티는 기업입니다. 우리 고리원전, 우리 이 울진의 원전 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70년대에 만든 거란 말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제 1월 달에 협정을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협정이 50년간 간다.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체코 빼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에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로서는 전 세계 원전 시장의 60%를 놓치는 거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게다가 지금 물품 구입비에다가 여기다가 로열티까지 포함하면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외국에서 수주를 따내서 건설 공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의 투자자들의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완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 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갔었죠. 맞아요. 그게 뭐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건설, BHI, 한전 KPS, 한전기술, 한신기계, 우리기술까지. 야, 망했다. 네, 지금 화면 보십시오. 제 얼굴 옆에 쭉쭉쭉 올라가죠. 네. 자, 다르다? 무슨 말이냐? 20월 현지 시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거 협의할 수 있다. 이 협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스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것처럼 미국도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로 그 기술은 대단해요. 그런데 못 만들어. 없어. 인프라가 없어. 그러면 미국도 미국 내에 지금 원전도 한 2030년까지 10개를 만들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수백조, 수천조의 시장인데 여기서의 시공을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회사 단 하나 어디?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합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 하고 달라지죠.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네. 하고 감탄과 기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뻥뻥뻥 하고 올라가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우리 시공 능력이 앞으로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협력 관계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으로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요.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아시아 증시는 지금 중국 상해가 10년 만에 최고치 돌파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연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 좀 네. 세제 개편안이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그리고 정권거래세. 여러분들 일본과 미국은 정권거래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 뭐 2,000만이기도 하는데 다 지금 이거 화면 보십시오. 니케이, 그다음에 대만의 가건지수, 중국의 상하이 지수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상하잖아요? 왜 이거 빨리 세제 개편안 그냥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네. 이걸 보고서 헤이 나는 이제 국내 정시 안 해. 국내장 안 해. 그래서 미장으로 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왜? 욱하면 안 돼요. 자,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느냐? 지금 발표 안 합니다. 이게 명절 지나고 11월 달에 좀 가서 정말 어떤 이 정책의 효과가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그때 짠! 하고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분노하고 짜증낸다고 해서 욱하고 미장으로 간다. 또는 어디로 간다고 해서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또 집권 여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전망을 좀 밝게 해주시네요. 특히나 뭐 주도주라고 보였던 원전 관련돼서도 흔들림이 있지만 잘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보게 된다면 반등 좀 하고 있고 역시나 긍정적인 이슈, 뭐 펀더멘탈 아직도 굳건하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제가 네. 우리 K조선은 완전히 마스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벌써 아니 배 소장님 어디다가 투자해요? 벌써 지금 뭐 하나 오션 뭐 늘 듣던 소리잖아요.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 사모.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엔진에 주목을 하는 엔진. 하나 엔진은 지금 하나 오션 아닙니까? 하나 엔진, STX 엔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엔진 없이 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 연료. 네. 이 기술은 많은 국가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국제회사기구 ILO에 의해서 IMO에 의해서 이걸 이제는 탄소 중립 이걸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연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재래식 엔진을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친환경
LNG 운반성 등 친환경 엔진 자체도 그 연료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마스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배에다가 장착되면 우리는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STX 엔진에 주목을 합니다. 왜? 이건 조선에다가 방산이 들어간 거예요. K조선, K방산. 그러니까 여기는 이 STX 엔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배,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무도 계약을 했지만 어디에? K9 자주포. 난리예요. 여러분들 뭐냐, 지금 K9 자주포 지금 폴란드에서는요 마구마구 우리가 사들이겠다. 지금 국군 이 행렬을 냈는데 폴란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독일산, 미국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한국산 최고다. 기동력, 그다음에 고장 없는 이 정말 완성도, 이런 면에서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를 따라서 그 K9 자주포 기존에는 독일산 엔진인데 이 엔진을 STX 엔진이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진짜 영화 넷플릭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눈이 번뜩 뜨는 게 팝 데모넌스, 캐대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캐대몬이라고 했는데 캐대몬이랑 캐대언이랑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K푸드가 난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김밥을 한 입에 집어넣고 있죠. 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밥 K푸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초로 중국의 냉동김밥을 진출시킨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풀무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K푸드 관련된 기업 캐대헌, 캐대몬, 여하튼 여러분들 K푸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푸드 관련된 기업들 수출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여전히 시장에선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우리 시장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눴고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제는 AI 디지털 전환 기술을 속도감 있게 내재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성원 개개인이 AI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며 사람은 창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린빌딩에서 열린 2000포럼 2025 마무리 세션에서 최 회장은 AI-DT, 운영 개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주제로 구성원들과 소통했다. 현장에는 주요 경영진과 SK 구성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2,800여 명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운영 개선은 회사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이며 AI 시대에도 기초 체력이 없다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일상적 운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화해야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은 다르지만 공통된 행복을 키워가자는 것이 SKMS의 목표라며 구성원과 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목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약세였다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분석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주 계속 좀 약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주 초반서부터 해서 지금 이번 주에만 3% 하락세를 어제까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중에 이제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면서 일일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을 앞두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임용 계약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지금 시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저점을 바닥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 전체 수주액 중에서 웨스팅하우스로 가는 비중이 한 1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조인트 벤처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가 되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내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수 상승에는 좀 제약으로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가 상반기 시장을 좀 주도해 줬는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고요.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정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손창현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시장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급락을 했었던 흐름이 어제 종가 무렵에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연속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하방 경직은 만들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한 770선 전에서는 하방 경직에 대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인 조방원이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의 주된 요인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한수원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불리한 계약 요건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준 이유도 있지만 오늘 이제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어요. 이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세대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세일즈 외교를 했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원전 관련된 부분을 한국이 좀 지어달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 중에서 특히나 원전이 강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선 관련돼서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 25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눈으로 좀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관련돼서도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미국에 대한 국방비의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국방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또 특이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4 관련된 샘플에 합격을 했다. 뭐 이 뉴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HBM4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가 양산을 제일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봤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 단계까지 좀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달 말에 최종 양산 직전 단계까지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HBM3E도 조만간 엔비디아 향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강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도 좀 이슈적인 좀 흐름으로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HBM4 관련된 이슈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좀 어떻게 보면 배제를 하고 가장 먼저 HBM4 시장에 선점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보다는 이슈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입이 되면서 하락은 추가적으로 좀 진정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일어났다라는 점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0.6%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3,14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시 넘어서 오후장에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77포인트,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0.5%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3천억 원 이상 덜어냈고 외국인도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1,6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종목단에서 그동안 눌렸었던 섹터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BM4 샘플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는 0.7% 상승했지만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4%가량의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오늘 조선 방산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까지 탄력이 이어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가량의 상승,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려 7%의 반등이 확인됐고요. 한화 오션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조방원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장 막판까지 8%가량의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상승세가 오늘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죠. NCC 부분을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지금 K푸드에 대한 기대감 오늘 다시금 유입되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무려 3.6% 급락을 했습니다만 펩트론과 파마리서치가 이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페트론 최근 2거래일간 조정받고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3,000당 제약이 하락했습니다만 그 같은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은 1%대 상승, 클래시스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조금 부진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오늘 리노공업이 무려 3%가량의 조정을 받은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내뿜었던 것이 특징적이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다만 YG는 2.5% 상승력이 확인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결국에는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0.3%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3,141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780선도 웃도는 모습이 확인됐었는데 막판에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0.05%가량 빠지면서 77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금융투자는 10거래일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물 시장에서 850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지수의 움직임이 더 부진했는데 역시나 메이저 수급 주체 이탈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과 반대로 꾸준하게 코스닥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개장 직후에 그 기대감은 좀 반납을 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00원가량 오르면서 76,6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HBM4 샘플 테스트 통과 소식에 4% 이상 빠지면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저점 부근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가량의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빠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보다는 탄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채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는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지금 기아가 1%가량 빠졌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상승했고요. 최근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부분 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그리고 조선도 흐름이 괜찮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결국에는 아래 꼬리를 달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HT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3.6% 급락을 했습니다만 펩트론과 파마리서치는 상승하면서 바이오주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특징적이었고요. 2차 전지는 오늘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조정받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 3%가량 상승하면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1%가량 빠졌지만 ABL바이오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ADC 제형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는데 거의 횡보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98.22로 마감했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1,398원으로 어제 종가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밤사이에 7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고용지표의 부진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나타났고 매파적으로 판단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금리 인하를 주장한 2명의 연준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제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완전 고용 추정치에 근접해 있다는 데 동의해서 매파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는 조금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영국의 CPI 물가지표가 나와서 높게 나왔는데 거기에 계절적인 요인 영향으로 그 상승세가 해석되면서 영국 길트 수익률 자체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군도 같이 빠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리사 쿡 이사가 주택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사임을 촉구해가지고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연준 이사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 그것이 이제 금리 하락과 달러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400원 앞두고서 잭슨홀 대기 장세가 계속 지속됐고 오늘은 변동폭 자체로 굉장히 적은 2, 3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횡보하면서 1,398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매파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환율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이사들의 스탠스 자체가 아직 계속 매파적이고 주식시장 조정도 같이 있는데 이제 지속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잭슨홀 미팅 전까지 혼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 금리 상승 유지로 달러 자체가 상승 시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도 도비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계속 앞서고 있어서 환율이 빠지는 쪽으로 하락 전환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전 금요일까지 상승 시도가 이번 주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1,400원이라는 빅피겨 자체가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아서 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이 1,407원이었는데 이 레벨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에서는 계속 빠지면 다시 위로 상승 시도하는 모습을 계속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상단 쪽으로 더 열려있고 1,407원까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전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율 마감 동향까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하루 남았는데요. 어떤 시장 펼쳐질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은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내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15개 정도의 이제 기업 총수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과 같이 경제 사절단으로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일단 투자하실 때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은 특별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냐 여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마트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강했던 흐름이 장 후반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역시나 앞에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를 좀 첨부를 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미국 증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상승과 시장 자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오픈 AI 대표죠. 샘 알트먼이 결국에는 AI 버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종가 무렵에는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오늘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과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잭슨홀 연설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9월에 진행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최대로 3번을 할지 2번을 할지 아니면 일단 뭐 한 번으로 끝내버릴지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좀 긍정적이지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계속 누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스탠스가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관회의를 통해서 일단 26일 국무회의까지 어느 정도 이 관련된 부분에 뭐 수정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떠한 이 수정안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판도가 좀 바뀔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이슈 지목해 보셔야겠고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하에 관련 시그널 그리고 AI 관련주 반등 여부까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엔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YG 엔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 전에 한한령 관련된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움직였었던 컨텐츠나 아니면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캐대언,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캐대언이 글로벌 흥행을 보이면서 K-팝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캐대언에 나와 있는 OST가 빌보드 핫백에 이제 10위 안에 세 곡이 들어갈 만큼 그만큼 지금 센세이션을 미국에서 일으킨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K-팝에 대한 수요층이 기존의 뭐 10대에서 지금 뭐 50대, 30대에서 50대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K-팝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수록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그룹이죠. 블랙핑크가 지금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 블랙핑크의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은 작년 대비 1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3억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블랙핑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 사항이 크게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15개 도시에 순회 공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공연당 지금 나오는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5개 도시를 돈다, 15번에 뭐 매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0억 가까운 그런 이제 매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기업 이익의 증가세는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도 엔터 관련된 종목 하이브를 좀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캐대언 관련된 인기 편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굿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팸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인 위버스를 통해서
이 굿즈나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뭐 9년 만에 케플러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국내 뭐 유명한 그런 엔터 기업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관련된 소속 연예인들이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연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컴백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도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일단 올해 일단 올해는 여러 가지 그룹들 중에서 일단 한국, 그리고 일본, 라틴, 미국 이런 국가들에서 이 4개 팀이 데뷔를 한다라고 해요. 한 개 팀씩. 그래서 로컬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BTS가 빠르면 뭐 4분기, 늦으면 내년 1, 2분기에는 이제 컴백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그룹들에 대한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2만 원 앞선 고점 부근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만 3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엔터주 골라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최근에 일일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일 변동성에 확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공포스러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 뭐 이용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현명하게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